지난 주말에 미국의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 이틀 정도 쉬는 동안에 큰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상의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만 한번 짚어봅시다. SVB예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이니셜만 따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SVB입니다.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 자체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또 이 테크, IT 기업들, 또 헬스케어 중심의 기업들입니다. 최근 2년, 3년 동안 미국에 상장한 스타트업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 또 여기다가 또 예치를 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여러분들의 예금 또한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020년 3년 전 그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역대급 유동성 상황에다가 또 제로금리 시절이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규모의 자금들을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갑자기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상당 금액을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두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잘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니까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고 국채 가격은 반대로 또 하락을 한 상태가 됐어요. 이 높은 금리 시대에 벤처기업들, 실리콘밸리의 이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 사업 자금 또 직원들 월급 등 계속 예금을 했던 자금들을 인출해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돈을 내주니까 또 국채를 팔려니 주식처럼 하락해 있으니 또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는 지난해부터 이 본격화한 통화 긴축 정책,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것도 0.75%씩이나. 이런 이 스타트업들의 성장 둔화, 이게 여기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의 이 예금이 줄어든 탓에 신규 자금 유입이 이제 끊겼어요. 대신 예금을 인출해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 실리콘밸리 이 은행은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해야 돼요. 보유 자산을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됐습니다. 보유 채권 가격이 금리 상승으로 이 급락한 탓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 이거를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파산이 났으니 그렇다면 대체 어느 나라의 국채를 보유해야 안전하겠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있었었죠. 그거와는 다릅니다. 또 그만큼까지 큰 위기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때는 부실 자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 정크라 그러죠. 이 정크에다가. 그렇게 투자했던 건데 말입니다. 다음 주 22일에 발표될 금리 인상이 그동안의 0.5% 인상설 완전히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25% 인상이냐 아니면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을 하느냐로 내려간 상태예요. JP모건은 0.25%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중점으로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이 금융 시스템의 이 안전 상황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이 문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 때 보면 2008년 3월에 세계 5대 투자은행으로 이 견고한 재무 구조를 자랑했었어요. 베어스타스. 여기가 은행들의 환매 요청이 급증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서 긴급 자금 조달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최고 경영자가 TV에 출연을 해서 회사 유동성이 충분하다. 1분기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3월이었으니까 1분기였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지고 당일에만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JP모건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라면 모두가 가을에 리먼 브러더스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봄부터 이런 유동성 위기에 이 베어 스턴스가 신호탄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그때의 악몽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직은 사태가 어느 주로 튈지 아직은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약 277조. 상당히 큰 회사였습니다. 미국의 16번째. 캘리포니아주 이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1983년 설립됐으니까 무려 40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16위의 대형 은행입니다. 주요 고객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스타트업 종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고들 계시겠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니까 한 3억에서 3억 3천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거기다가 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IT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열의 9은 다 기업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25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금을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306억 원 정도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금을 한 기업들은 전액을 보증을 해주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그 은행에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는 보증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들 이 보증을 해주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그 은행에 주식을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한 거기 때문에 아마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계가 지금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거기 이 그레그 베커 회장이 자신의 회사 지분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나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룸버그는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공시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 베이커 회장이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얼마 바로 전이죠. 약 우리 돈으로 47억 원 정도 매각을 했다고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채금리가 3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노동시장의 냉각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이 실업률의 상승을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오른다는 것은 곧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또 약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줄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였어요. 정말 견고한 줄 알았던 미국의 금융권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이제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실버게이트가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에 충격을 받아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면 실리콘밸리 뱅크 이 파이낸셜 그룹은 상황이 또 차이가 좀 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벤처 지원 기술 및 생명과학기업의 거의 절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정말 전례 없는 정말 그동안의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 연준이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오늘 밤 9시 반이면 미국 CPI 발표합니다. 과연 미국 CPI가 몇 %로 나올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